네, 어벤져 전략회의 12월 14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30분 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투표가 시작됩니다. 운명의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8년 전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제 탄핵해야 되는 그런 참 운명적인 일에 닥쳐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참담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부끄럽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참담하고 큰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벌여놓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놓은 것들을 모두 다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국무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게 쌓아놓았던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부심, 또 이 보수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불과 12월 3일, 이제 2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쌓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눈뜨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의도에 나와 있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좋아서 나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걱정이 돼서 나와 있는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해결해 가는가, 그리고 집권 세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 판단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표결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벤져스 전략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원님과 예전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있을 때 참 방송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역사란 게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걸까요? 글쎄요, 참 저도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심정인데,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참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탄핵 사유라는 게 뭐 이상한 아줌마가 국정농단했다 뭐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것도 그 당시도 이제 그 충격과 분노가 뭐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를 향해서 총을 겨눴다. 그 당시보다도 어떤 그 충격의 정도가 네. 더 심한 것 같고요. 음. 정말 우리 이 보수가 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마 구 변호사님은 저희가 좀 세대가 다르니까 아마 이 정말 계엄군이라는 이야기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뭐 학생 때 이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지호님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참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리라고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 것 같은데 착잡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참담하죠. 사실 제가 사시 공부할 때도 헌법이나 형법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워낙에 옛날 사례이기 때문에 네. 실제 존재하는 어떤 제도를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헌정사, 그러니까 역사 속의 어떤 헌법의 내용 뭐 이런 걸 배우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멋대로 지금 국회에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겠다. 그 제도에 대해서 뭐 통치행위나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심사가 가능한지 이따가도 뭐 얘기하겠지만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잘못 없다, 무조건 잘못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을 대비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마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의뢰인이 올 때 막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 있어요. 네. 막 그래서 막 수임료 받고 수임한 다음에 결과는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 욕하고 판사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무책임한 경우. 의사들도 그런 경우 보세요. 처음에 진단 제대로 못하고 건강하다 그랬을 때 치료 시기 놓치고 나중에 시간 지나 버리면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픈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마음은 다들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탄핵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상황을 보면 제가 뭐 시시콜콜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윤 대통령 상황을 보면 사실 계엄 직전의 상황하고 지금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별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뭔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차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무정지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정말 저희들 참담한 일이고 또 이것이 이제 보수가 두 번이나 이렇게 탄핵 당한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금 이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면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 하면 뭐 거의 뭐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제대로 보필 못하고 잘 걸러내지 못했던 그런 잘못들이 지금의 상황에 당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일단 지금 4시에 표결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론은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일단 부결하는 것이 이제 당론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그 의미가 별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자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오늘은 표결에 참여하자 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한마디로 지난주 같은 집단 투표 보이콧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네. 그 가능성은 사라졌고요. 물론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나 당론으로서 집단 투표 보이콧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네. 지난주에는 집단 투표 보이콧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걸 거부하고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 있었고 네. 김예지 의원이 두 번째로 들어갔고 세 번째로 김상욱 의원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벌써 저희 당에서 탄핵 찬성을 하겠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의원들이 7명입니다. 네. 이 7명의 의원들은요.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무조건 본회의장 가고 찬성표를 던지겠다. 뭐 이런 거니까요. 아직 속으로는 그 7명의 의원들과 똑같은 결정을 해놓고 다만 공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네. 제가 한 제보를 받고 벌써 그저께 밤인가요?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된 날입니다. 자기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탄핵 맞기는 힘들 것 같다. 네. 이런 실토를 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구면호사 보시기에도 일단 지금 보면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도 뭐 한 7, 8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내부 분위기를 보면 지금 특히 윤 대통령의 지금 지난번 대국민 담화 그 내용이 사실은 보면 이거는 정말 이 계엄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한 29분 동안 설명했는데 그거에 대한 역풍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원들에게 부결에 대한 명분을 주셔야지 그러고 나서 뭐 탄핵을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스스로 걷어들여 버리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명분을 안 줬는데 지금 사실 당론이라는 걸로 강제하는 건 당론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 징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국에 징계할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걸 당론이라고 밀고 나가면 원내대표로서 자기 스스로의 권위만 그냥 오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막을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징계를 발동하는 것 자체도 이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이건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원인은 담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장 원하는 건 임기 단축 개헌이다. 이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근데 절대 명제, 뭐 공리는 없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상대방과의 상성에 따라서 가는 건데 가능한 걸 찾아야 되는데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거는 막아버릴 거고. 네. 그럼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 이게 탄핵보다는 파괴적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음흠.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말을 틀어버리는 바람에 당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한동훈 대표도 타격을 받았고 네. 결국은 그때도 이게 부결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걷어버리실 거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와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 다 묵살하고 그래도 윤 대통령을 결사옹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를 계속 좁힌 건 윤 대통령 스스로다. 처음에 음. 계엄을 발동한 것부터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오셨고 저는 여기에서 그 담화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건 직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차라리 탄핵을 원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저는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내가 다투는 데 있어서 당은 부담 갖지 마시고 분열되지 마십시오. 그냥 탄핵 가결시키십시오. 라고 그렇죠. 화끈하게 던져주셨으면 당은 이렇게 갑론을박이 안 벌어질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속으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언론에는 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고서 담화엔 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은 대통령이 원하는데 친윤은 또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입장을 다 쪼개지게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친윤도요 보면 이게 그 단일 대우가 아닙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원내대표 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잘못이다. 네. 권성동 의원,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 입으로 이 비상계엄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만 그것이 위헌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 네.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네. 탄핵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지금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친윤 의원들 내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은데 바로 탄핵으로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한 후에 탄핵을 해도 늦지 않느냐. 네. 이게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논리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좀 뭐라 할까 명징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놓고 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의 담화 우리 구 변호사는 그거 보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돌아섰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오히려 그 담화를 듣고 대통령께서 왜 저러셨는지 나는 이제 좀 이해가 간다. 아니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 당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 네. 사실 그 정정식 그 전임 의장을 그만두게 하고 뭐 한동훈 대표가 새로 임명한 사람인데 네. 이분이 그 지역구가 대구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구의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그 대통령 담화 들어보니까 그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친윤 내에서도 지금 결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저는 참, 그 정치적인 감성의 영역과 이성적인 법리의 영역이 있거든요. 네. 뒤엉켜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그 이유를 담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들의 말씀도 이해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그런 정말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의 내란 그런 정치적으로 그럼 정치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안쓰럽고 마음 아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 논란에 대해서 해치가 되고 변소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논증을 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우리 대통령 딱 하고 이유가 있다라는 게 이 법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냉철한 상황 판단 그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자신의 상황 판단을 외부에 그냥 의탁하는 거잖아요. 명확한 메시지를 못 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이 허락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지금 여의도에 오늘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는데요.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젊은 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그거는 이 사태가 단지 지금 반대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노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어떤 문제까지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의 정신 상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지난번 이 대국민 담화를 해놔놓고 이선 후퇴한다고 해놨는데 계속 지금 본인이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용납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를 지켜보자. 그럼 대통령은요.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켜보면 뭔가 국민적인 어떤 저항감들은 무진장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되면요. 정말 매주마다 저런 상황들이 전국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는 그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금의 상황에 오히려 기름만 붓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탄핵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의 논리를 국민의힘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논리를 나 지금 이거 이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군인들 들여보내고 국회 들여보내고 정치인들 체포해서 나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이 논리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 논리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논리 뒷받침하다가는요 진짜 한순간에 그냥 윤 대통령 같이 가버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순이 뭐냐면 그런 거를 만약에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자진하에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 주장하는 바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든지 뒷받침해 줘야 돼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저 당은 이제는 끝이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가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이 정당했다. 대통령은 잘못한 거 없다. 엊그저께 대통령 담화에서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대통령과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인 사람들. 그런데 잘못한 거 없는 대통령을 왜 탄핵을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 오늘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한동훈 당신은 당대표로서 지켜줘야 될 대통령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당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근데 논리가 있을 수 있죠. 아주 이게 가장 선명한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명한 논리를 피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네. 이 비상계엄령 발동은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1호 의원이 누구예요? 윤상현 아니에요. 네. 근데 윤상현도 오늘 보면은 그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하고 서서 8분 토론인가 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안 붙여요. 나도 윤석열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윤석열 잘못한 거는 나도 인정하는데 근데 내란죄 적용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논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마 뭐 이제 검찰 수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간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제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 나는 정당했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도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 잘못한 거 없다. 최근에 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 야 저기 한동훈이 몰아내고 지금 당 이거 수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 대통령님 왜 불법적인 이 비상계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내가 무슨 불법을 했어? 나 불법한 거 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생각이 전혀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이거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또 대통령을 만났던 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한두 시간 정도 만났는데 거의 말씀을 횡설수설하더라. 그리고 또 이 사태에 대한 잘못된 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 듣고 조금의 멘탈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진단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들어보면 결국 지금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동훈이 쫓아내고 지금 나에 대한 지금 뒷받침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대통령의 직권 권한을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이 한덕수 총리한테 위임하겠다는 것도 지금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국정이 파탄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논리가 일단 선명하게 서야 되는데 그 논리가 서지 않는 거는 말이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위헌 위법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무엇이 뭐 문제냐 그랬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말을 흐리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번 담화에서 아무 잘못 없다고 하실 것 같았으면 그 직전 담화에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거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그럼 잘못이 없었으면 왜 음. 물러난다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뭐 이걸 부정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유관 기관에 의해서 그게 확인이 돼가면서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어제 경찰청 1, 2인자 네. 경찰청장이랑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러저러해서 법리적으로 그 구속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뭘 내놔야 되는데 없잖아요. 뒷받침도 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리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안 돼. 똘똘 뭉치면 된다라는 건 선동이죠. 그 이후 스텝을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더 힘들게만 할 뿐이에요, 이거는. 자,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출근을 하면서 누구죠? 예. 잠깐. 1인 시위하고 있는 네, 1인 시하고 있는 뭐죠? 갑자기 김상욱 의원. 네, 김상욱 울산의 김상욱 초선. 의원을 네. 만나서 본인의 있던 목도리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부결은 당론이고 표결은 참여한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끝났는데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를 하고 표결은 참석은 자율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뭐 장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일단 회의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아마 TK 쪽 의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3분의 2 당론 변경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TK 쪽이나 이쪽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 정서가 또 한 번의 탄핵은 안 된다. 뭐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우재준 의원인가요? 본인은 사실은 뭐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역 여론 때문에 네. 반대표를 던지겠다. 그게 네. 아마 이제 본인 개인보다는 또 뽑아준 사람에 대한 그렇죠.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지난번 같이 지금 이제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럼 자율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네. 표결하겠다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의원총회 이제 곧 6분 후면은 이제 4시에 본회의가 개회가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 저 의원총회 결론은 오늘 탄핵 소추 결의안은 통과가 된다. 네. 뭐 이런 결론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그런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거 아시다시피 탄핵은 이제 인사에 관한 표결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네. 누가 뭐 찬성 반대를 찍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 커밍아웃한 사람이 7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오늘부로 탄핵은 이루어진다. 99%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저희도 안타깝고 정말 뭐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우리 보수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두 번째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예 이게 뿌리째 송두리째 보수가 다시금 설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한테 정권을 넘기고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개판 치는 바람에 다시금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개인 비리나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은 행한 것에 대한 불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총을 든 군인들이 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갔다는 것은 이건 아마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뇌알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1980년대 그때 상황과도 비슷한 그거를 사실은 보수가 극복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어떤 후유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계엄이 그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일단 제쳐두고요. 네. 일단 그 가치 판단은 제쳐두고 계엄의 명분이 뭐였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게 의도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발동했다. 그게 의도인데 그 의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죠? 이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결과는 그래요.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방과 치안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네.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의 뭐 수계 역할을 하는 게 마치 이제 이 거대 야당 폭주 이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완전히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 죽어가던 이재명이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사회생하지 좌파 세력들 않았습니까? 다 그냥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암만 100번, 1000만 번 양보해서 그 의도가 선했다 치더라도 결과는 그 의도하고는 180도 다른 참담한 결과예요. 네. 저는요, 구 변호사님 이번에 보면 사실 제가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 후배라 잘 아는데 예.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음.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참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경찰에 대해 일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를 하는데 음.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본인은 소극적으로 이제 좀 그걸 했는데 지금 보면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정말 군인들, 장성들 지금 뭐 다 이제 구속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들이요 보면 진짜 그 분야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 하나 때문에 결국 저렇게 수갑을 차고 한다는 거, 야, 저는 저걸 보면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예전에 장면이 떠오르는 게 검사 윤석열이 국민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발언을 했던 그 맥락 바로 앞에 지시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릅니까? 라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지시는 그 경찰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럼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위법하다라는 것인데 그 위법한 지시를 따르게끔 만들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뼈아픈 게 법적 다툼으로 이제 진실을 가리겠다 그러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 쟁점이 그거예요.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게 네.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경찰이나 그 군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막 폭로를 하고 있어요. 꽤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대통령하고 그 부하들이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한, 그게 얼마나 선정적으로 소비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론이 얼마나 그거를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소비하면서 보수가 더 힘들어질 것인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금 그에 대해서 자신이 이번 담화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신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그 세 가지 쟁점은 그 앞에 민주당의 폭거나 이런 거 알겠어요. 그거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요번에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금 윤 대통령 오라요 막 이런 분들도 나중 됐을 때는 이런 사법적인 평가들이 이렇게 따를 때 논리가 딸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번에 보면 정말 경찰과 군 같은 경우에 도대체 이게 왜 하지? 라는 아마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또 거절한다는 것도 거부한다는 것도 이들에게는 또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최소화한 거죠. 근데 지금 밝혀진 상황에 따르면 당시 실탄까지도 사실은 이제 가져갔었고 네. 또 이 당시에 대통령이 14명을 딱 찍어서 이들을 즉각 체포해서 전부 다 수방사에 있는 그 구금 장소에 구금을 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다 지시를 내렸다는 것들, 그걸 수차례 이야기하고 그 위치 추적까지도 경찰에 지시를 했고 국정원에도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지난 이 발표했던 담화문 내용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죠. 네. 그리고 이제 14명 중에서도요. 나중에 정 14명 다 체포하기 힘들면 딱 셋은 무조건 해라. 네. 그 셋이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입니다. 14명 다 체포하기 힘들면 요 세 명은 반드시 체포하라. 지금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팩트인지 여부는 수사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참 설사 이렇게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 사람이 체포가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감독님 그 화면을 한번 옆에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상에 이제 올라왔고 의원들이 속속 지금 현재 의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지금 네. 자리에 착상하고 이쪽 여러분 화면 오른쪽이죠? 보시면 오른쪽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아직 이제 지금 의원총회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의원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진작 오늘 의총이 끝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앉아서 자리에 대부분 착석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장은 이제 의사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4시에 원래는 5시였습니다만은 우원식 의장이 4시로 앞당겼습니다. 4시로 앞당겼는데 그 4시로 앞당긴 건 뭐냐면 아마 본인이 이게 이제 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네. 이재명보다 우원식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좀 욕심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이제 6개월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 헌재도 180일, 음. 이재명 재판도 180일, 네.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월 이내에 만약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야권의 후보는 누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시간적인 그게 너무 촉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마지막까지 나갈래다가 그냥 그 사퇴하면서 그냥 해리스가 엉겹결에 됐듯이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한국 정치에서도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우원식이 괜찮거든요. 근데 국회의장 하다가 그거 하려면 또 사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절차적인 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엊그제 담화에서 나는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장의 우원식이 왜 담치기를 했죠? 담치기 그 쇼였네요.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원식의 담치기가 이 대통령의 이거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빨리 판단을 내려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과 더불어서 네. 우원식의 담치기가 그래도 신속하게 이 비상계엄령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것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그 우원식에 대한 그게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